笑ってられんのも今のうちだ。悪魔の足、ディアブルジャンブ。高熱を帯びた足は攻撃の速度でさらにその破壊力は悪魔のごとし。밀짚모자 일당의 정식 멤버 중 한 명인 상디. 이스트블루에서 마지막으로 영입된 인물로 지금까지도 루피의 굳건한 동료 중 하나이다. 본래 발라티에의 부주방장으로 활동하였지만 오울블루를 찾는 목적으로 루피와 동행하게 되었고, 그의 직책은 요리사로 대체 불가능한 재능을 지녔다. 요리에 대한 신념만큼 동료를 중요시 여기며 목숨까지 각오할 동료애를 지녔다. 물론 자신의 친부인 빈스모크 저지의 협박으로 샬롯 푸딩과의 정략 결혼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루피와 격돌하게 된 바 있지만, 여전히 루피의 굳건한 신뢰를 받고 있는 밀짚모자 일당의 중요 멤버 중 한 명이다. 요리사라는 직책을 지니고 있더라도 전투원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준다. 그의 이명으로는 검은 다리 상디. 자신의 양손은 요리를 위한 것이란 신념을 지녔기에 발차기를 주력으로 하는 전투를 보여준다. 상디의 공격은 단순 발차기에 머무르지 않고 스피드와 파워를 지니는 동시에 목, 어깨, 복부, 허벅지 등 부위를 정확히 타격하여 적을 제압하는 전투 스타일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루피와 맞닥뜨린 적들 중에서 상디는 주로 세 손가락 내에 드는 간부를 상대해왔으며 루피의 동료에 걸맞은 성과와 실력을 보여줬다. 그뿐만 아니라 루피의 양날개라는 명칭도 지녔기에 밀짚모자 일당 내에서도 주요 전력 중 하나이다. 앞서 언급했듯 루피와의 전투에 동행했을 때 주로 적들의 간부들을 상대해왔고, 대부분 승리를 거머쥐면서 성장을 동반해왔다. 특히 상디는 무투를 사용하는 적들을 전담하였고, 아론 일당의 쿠로오비, 바로크 워크스의 봉쿠레와 치열한 접전 끝에 제압해낸다. NES 로비에서 CP9과 격돌했을 때는 도력 3위였던 제브라와 맞붙게 되었고, 제브라의 속임수를 간파하며 여러 번 유효타를 입힌다. 또한 다리를 회전시켜 고열로 적을 타격하는 디아블 잠브를 처음 시전하게 되어 제브라의 철개를 뚫어버리는 파괴력을 보여줬다. 다만 그동안 상대해온 적들 중에서 루피가 고전하여 승리한 상대에게는 열세를 보였다. 아론, 에넬, 모리아 등과 같은 당시 적들에게는 역으로 상디가 제압된 모습을 보였다. 몇 번의 고비를 맞이한 적은 있으나 샤본디 제도에 오기까지 상디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이에 더불어 전투력 성장도 동반해왔다. 하지만 아직 상디가 넘지 못한 강자들은 많았고, 파시피스타를 상대로 일당이 전력을 쏟아부어야 했다. 거기에 아오키지, 키자루, 쿠마와 같은 강자에게는 쪽도 못쓰고 제압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쿠마에 의해 일당 모두가 흩어졌을 때 상디는 이완코브의 본거지인 뉴하프만에 떨어졌고 2년간의 수련을 거쳐 전투력을 단련하였다. 그렇게 샤본디 제도에 다시 나타났을 때 무장색 견문색 패기와 월보를 습득한 모습을 보여줬고, 조로와 함께 파시피스타를 분질러 놓을 정도로 강해졌다. 밀짚모자 일당이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는 2년의 시간 동안 나름의 성장을 이뤄냈고, 루피, 조로와도 같이 패기도 습득하였다. 2년 전 모두가 힘을 합쳐 제압한 파시피스타는
더 이상 상디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하였고 어인 섬에서는 와다치미를 일방적으로 쓰러뜨린다. 하지만 신세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이후로는 여전히 강자들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였는데 도플라밍고에게는 유효타조차 내지 못하고 제압당했다. 베르고와 맞붙게 되었을 때는 다리뼈에 금이 가거나 다이후쿠와는 힘겨루기에서 밀리는 등 열세를 보였다. 물론 베르고 때는 몸 상태가 최악이었고 다이후쿠와 동멸인 오분에게 타격을 입힌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펑크 하자드, 드레스로자, 토트랜드를 지나면서 여러 번의 고비를 맞이하긴 했으나 와노쿠니로 일당이 다시 모이게 되었다. 이때 상디는 절연한 가족인 빈스모크 가문으로부터 레이드 슈트를 얻게 됐고 전투에서 활용하게 된다. 그렇게 착용한 레이드 슈트는 일명 스텔스 블랙, 적의 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투명화 기능뿐만 아니라 가속 장치를 통해 더욱 스피드하게 싸울 수 있다. 처음 맞붙게 된 상대는 토비로코의 일원인 페이지원, 힘겨루기에서는 밀려 파워에선 열세를 보이지만 스텔스 기능을 통해 타격을 입힌다. 이후 오니가시마 전투에 참여하여 모모노스케를 구출하지만 카이도 다음 가는 강자인 킹에게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슈트의 내구성 덕에 큰 피해는 면하게 된다. 그렇게 상디는 오니가시마 전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루피가 옥상에 올라가도록 조력을 하거나 블랙 마리아를 잠시 동안 잡아둔다. 그런 뒤 라이브 플로어로 돌아와 전투를 재개하고 초파를 공격하려는 퀸에게 선제 공격을 가했다. 자연스레 퀸을 마크하여 아군의 피해를 막아냈고 초의 복약으로 일어선 조로와 함께 퀸과 킹을 상대한다. 하지만 상대는 백수 해적단에서 손꼽히는 강자인 대간판. 단순한 공격으로 고대종인 킹과 퀸에게는 아무런 미동도 없었고 이들의 위협은 계속됐다. 거기에 인수형 퀸은 사이보그의 기술까지 활용하며 상디의 공격을 받아내는 동시에 더욱 몰아붙인다. 그러던 와중 상디에게 제르마 슈트의 사용으로 인한 알 수 없는 힘이 발현되기 시작한다. 레이드 슈트를 사용하고 나서 상디는 몸속에서 알 수 없는 이상함을 느껴 맨몸 전투를 이어가야만 했다. 그러다 퀸의 조르기에 당하여 전신의 뼈가 박살날 뻔했지만 부러진 상디의 뼈가 복구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이는 레이드 슈트로 인한 혈통인자가 발현되어 외골격의 재생력과 완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다. 덕분에 상디에게도 단순한 공격으로는 끄떡없게 되었고 퀸과도 대등하게 맞설 수 있게 됐다. 이에 퀸은 제르마의 기술을 쏟아부어 상디를 압박했고 심지어 스텔스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었다. 상디도 맞대응해 고속으로 이동하여 몸을 숨겼고 더욱 가속력을 불어넣은 이프리트 잠부로 오소매를 기습하려는 퀸을 걷어차버린다. 오니가시마 대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밀짚모자 일당이 향한 곳은 에그헤드. 한층 더 성장한 상디의 활약상을 드러낸다. 상디 일행이 처음 맞이한 건 징벨을 베이스로 한 세라핌인 S샤크. 에그헤드에 입성했을 때와 요크의 배신으로 서로 두 번 격돌하게 되었다. 무적과도 같은 루나리아족을 베이스로 하였기에 어떤 공격에도 피해가 없긴 했지만 멀리 날려버린다. S샤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상디에게 공격을 날렸지만 안면이 가격당했음에도 버텨내는 맷집을 보여준다. 이후 해군과 세턴이 개입하여 난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둘의 등장으로 고전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키자루의 레이저를 걷어 차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거기에 더해 나스주로가 일행을 위협했을 때 턱을 차버리며 각혈할 정도의 타격을 입힌다. 곧바로 나스주로가 반격하여 상디를 물어버렸지만 그럼에도 상디의 내구성을 뚫지 못했다. 다리만을 사용하는 상디의 무투 스타일은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면서 마치 요리하듯 적들을 제압해버린다.
밀짚모자 일당의 괴물 3인방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견문색에 특화되어 있으며 카타쿠리의 공격을 순간적으로 회피하였다. 2년간의 수련을 통해서 월보도 사용할 수 있기에 공중전에서도 나름의 강점을 내세울 수 있다. 거기에 더해 혈통인자의 이점 또한 얻어내어 외골격의 비정상적인 발달로 인한 재생력, 맷집, 파괴력까지 고루 갖추게 되었다. 상디의 강함은 설정집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된다. 이스트 블루 때부터 루피와 함께 동행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의 여정에서 많은 난제들을 돌파하였다. 사왕이 된 루피의 양날개로서 굳건히 자리잡고 있고 지금도 상디는 성장하고 있다. 최근 상디에게 있어 가장 치열했던 승부였던 오니가시마 전투에서는 대간판인 퀸을 꺾어냈다. 다만 마르코와의 전투, 자폭, 오솜의 기습 때 당한 점 등 퀸에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었다는 점은 감안되어야 하기에 누가 더 강한지 확실히 장담하긴 어렵다. 최근 에그헤드에서는 세 턴의 공격에 당하거나 본의를 지키던 와중 히자루의 공격에도 당하긴 했으나 히자루의 레이저를 맞고 나스주로를 걷어차는 등 성장한 상디의 강함은 여실히 드러냈다. 밀짚모자 일당 내에서 참모격이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굳건한 루피의 양날개와도 같은 존재이다. 최근 상디의 성장과 전투 행적을 종합했을 때 퀴, 야마토, 사보, 현 시점 레일리 등과 우열을 다툴 만한 강함으로 정리된다.に及んで助かろうとするんじゃない。行け。神よ、言い残したことが一つあった。いや、その前に悪いな。タバコの火欲しかったとこだ。